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라는 게 빛이 한번 비치는 그런 거죠. 원래 단어 뜻은 아주 빠른 기억 소자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근데 플래시 메모리는 원래 일본에서 발명된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발명됐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셀 연결 방식이 노아 방식과 낸더 방식이 있고요. 한때는 뭐 노아를 많이 쓰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인텔 쪽에서 노아를 주로 썼고요. 다른 데서 낸더를 많이 썼다. 인텔에서는 명령 처리에 포커스를 둬서 노아를 많이 썼다 그랬었는데요. 노아 플래시라는 건, 노아는 이 앞서 인버터 시간에 이야기했을 때 노아는 병렬 연결을 노아 커넥션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노아 플래시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듭니다. 여기 기억 소자, 트랜지스터 하나하나에 기억 소자가 들어가는데요. 이 그라운드 접지 전극을 놓고 여기 빈 라인에다가 이 빈 라인하고 그라운드 사이에 기억 소자 하나씩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죠. 쭉 병렬 연결하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고, 빛별로 랜덤 액세스가 어느 정도 되고요. 속도가 좀 빠른 그런 모양이 됩니다. 이게 노아 플래시의 모양이고요. 낸더 플래시는 그거와 달리 여기 빈 라인하고 이쪽 그라운드하고 사이에 트랜지스터 기억 소자를 쭉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쭉 연결을 많이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연결하죠. 근데 직렬로 연결하는 건 낸더 커넥션이라고 하고요. 거의 쭉 연결된 이걸 갖다가 동시에 이렇게 쭉 연결 차례대로 해서 이 전압을 이쪽 그라운드까지 연결해 갖고 하나씩 이렇게 쭉 읽어내거든요. 그래서 읽어내는데 이 빈 라인 하나 선택해서 이 차례대로 읽어내는 게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페이지나 블록 액세스에 되고, 패킹은 이렇게 쉽게 잔뜩 이렇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단가는 싼데 순차적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속도는 좀 느립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만들 때 이렇게 전극 하나하나 넣는 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우리가 농담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반도체는 땅 장사라고, 땅을 많이 차지하면 비싸다. 그래서 땅을 좁게 차지하게 하려면 이런 전극 같은 거를 이렇게 연결부를 많이 넣으면 면적을 많이 차지해서 비싸게 되거든요. 대신 이렇게 많이 넣으면 속도는 좀 빨라지는데, 낸더에 이렇게 쭉 직렬로 연결하기 때문에 면적이 작고 단가는 싸지게 됩니다. 기억 소자장 단가는. 거기다가 요새는 이제 V낸드, 버티컬 낸드라고 해서 이걸 쭉 해서 수직으로 쌓아버리죠. 그래서 밑에서 보면 이게 한 줄로 수직으로 쌓였기 때문에 하나의 기억 소자 면적밖에 차지하지 않죠. 그래서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일단 노아 플래시가 있고 낸더 플래시가 있다. 그 다음에 멀티빗 셀이 있습니다. 셀 하나당 D램이나 S램이나 0 아니면 1 이렇게 원빗 데이터만 저장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이런 보통 메모리 원빗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이걸 싱글 레벨 셀, 원빗 저장하는 셀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기억 소자에 레벨을 여러 개를 넣을 수 없을까? 그래서 0, 1만 정의하는 게 아니고 00, 01, 10, 11 이렇게 네 가지 상태를 저장된 전압을 다르게 해서 레벨을 다르게 해서 저장하자. 근데 이제 이게 2bit이긴 하지만 2bit에는 네 가지 상태가 존재하잖아요. 00, 01, 10, 11. 그러니까 네 개의 레벨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획기적이었죠. 그래서 이걸 MLC에서 멀티 레벨 셀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2B.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만 획기적이었겠죠. 이거 나왔을 때는 획기적이었겠죠. 그래서 MLC라고 붙였어요. 근데 그럼 나중에 기술이 더 발전하니까 동작 전압을 올리면서 레벨을 더 많이 넣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TLC라는 게 생겼어요. 트리플 레벨 셀. 3빛을 넣는데 이러면 저장하는 레벨이 사실은 3빛이지만 2의 3성이니까 8레벨이죠. 8레벨 알아서 해야 되고요. QLC가 있습니다. 4빛. 그 다음에 HLC에서 6레벨. 6레벨이면 얼마인가요? 64개 레벨이 있어야 되죠. 이거는 16개 레벨로 저장하는. 그래서 이게 그 레벨에 따라서 코스트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레벨의 수는 빛의 2의 n승 이렇게 되겠죠. 1개, 2개, 두 개 레벨, 4개 레벨, 8개, 그 다음에 16개, 64개. 근데 한 셀에서 그렇게 쓰니까요. 그만큼 코스트는 거기에 비례해서 줄어드는. 그래서 코스트 절감 방법으로 하겠죠. 대신 단점은 이렇게 여러 레벨을 쓰려면 한 번에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읽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대신하는 반도체 기억 장치로 SSD를 쓰죠. 그래서 SSD가 나오면서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버보다 속도가 좀 빠른 대신에 훨씬 비쌉니다. 고비용인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단가가 낮아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이 소득도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비싸도 HDD를 안 쓰고 SSD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향점은 HDD하고 경쟁하고 지금은 속도가 빠른 걸로 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사기 때문에 사기는 하지만 우리가 저비용을 지향합니다. 그러면 SSD에 주로 낸드 플래시가 쓰이겠죠.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해서 SSD를 만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 소자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피라미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레지스터라고 해서 CPU 안에서 있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레지스터 굉장히 빠르죠. CPU 속도를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빠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D램이 있어요. 이게 메인 메모리라고 그랬죠. 근데 이전에 D램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 D램이 CPU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서부터 캐시 메모리를 넣었어요. 그래서 레벨 1 캐시, 레벨 2 캐시, 레벨 3 캐시. 레벨 1 캐시는 레지스터 근접하게 빠르고요. 레벨 3 캐시는 메인 메모리보다 살짝 빠른. 어떤 사람은 L4 캐시까지도 이야기하긴 하는데요. L1, L2, L3까지만 되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L1, L2, L3별로 숫자가 작을수록 빠르고요. 숫자가 작을수록 용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느리지만 용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게 L3 캐시고요. L2, L1. 그래서 메인 메모리에서 CPU가 메모리가 필요하다, 기억된 것이 필요하다 할 때 이 캐시에서 받아오겠죠. 그래서 미리 대비용으로 레벨이 나눠져 있는 캐시 메모리 있고요. 레지스터 캐시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게 빠르게 만드는 것일수록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 레지스터를 어떤 사람들은 L0 캐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SSD 같은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이건 영구 기억 장치고 이쪽은 전원이 꺼지면 그냥 날아가는 휘발성 기억 장치죠. 그래서 이게 낸드 SSD보다 좀 더 빠르면서 메인 메모리에 근접한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를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개발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우리가 SSD에서 이야기하는 최하층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HDD보다는 좀 빠르다. 그리고 전원이 꺼져도 용량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낸드 플래시가 주로 쓰이는데 낸드 플래시는 비용 경쟁력이 있습니다. 노어 플래시보다는 느리지만 비용이 훨씬 적고요. 낸드 플래시가 노어보다도 적지만 요즘 간혹 나온 매그네틱 메모리 M램, 그 다음에 페이즈 시프트 메모리 P램, 그 다음에 레지스턴스 메모리 RE램 혹은 R램 이 빼기다고요. 이 R램보다 어느 것하고 비교해도 비용이 적게 듭니다. 단가가 최고죠. 그래서 주로 낸드 플래시를 쓰게 되고요. SSD에는.
그리고 버티컬 스택을 하면 버티컬 낸드, V낸드라고 그러죠. 앞서 이야기했던 이 낸드의 체인이 이 하나의 기억 소자 면적 차지할 때 훨씬 더 면적이 단가가 적어들고요. 이것 또 하나는 낸드 플래시가 HBM하고는 달리 낸드 플래시 요즘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듭니다. 칩 하나를 이렇게 만들거든요. 칩 하나를 만들고 칩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쌓습니다. 계단식으로 쌓은 다음에 요 쌓은 겹쳐지는 요 부분에 패드가 있거든요. 이 패드에다가 와이어로 패키지 본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겹치지 않겠죠, 이 칩 간에. 그래서 이미 뭐 범프를 써서 HBM 같은 거는 범프를 써서 그 다음에 여기 각 칩에 TSV, 스루 실리콘 비아 같은 걸 써서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약간만 어긋나게 쌓아서 이렇게 바로 본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멀티칩 패키지로 이미 본딩을 하고 있습니다. 본딩을 하고 있어서 더 단가를 줄일 수 있죠. 그리고 한 칩 내에서는 고용량을 만들 수 있고요.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낸드 플래시는 D램하고는 달리 이미 멀티칩 패키지를 하고 있고 각 칩마다 따로따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이밴드도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이게 하이밴드를 만들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플래시 메모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 플래시가 아니고 D램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너무 느려서 못 쓰거든요. 요즘 기대 수준을 생각하면. 그래서 요새 하이 밴드위스 플래시 HBF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HBM 보고 그냥 생각한 개념인지 실제로 가능성 있는 개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낸드 플래시를 그렇게 쓰기에는 난관이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낸드는 이렇게 스택을 쌓는데 약간 어긋나게 쌓아서 한 패키지 내에 큰 용량을 구현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낸드 플래시 단독으로 잘 사용 안 하고요. D램이나 묶어서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D램 플래시가 이렇게 잔뜩 쌓여 있는데 옆에 D램을 두는 거죠. D램을 둬서 외부 컴퓨터에서 이 플래시 쪽에 저장을 해라 하면 이 저장 명령을 주잖아요. 그럼 D램에다 그냥 빨리 씁니다. 쓰고 난 다음에 이쪽 패키지에서 D램이 다 쓰고 난 다음에 다 썼어요 라고 이렇게 CPU 쪽에 답을 주죠. 그 다음에 CPU가 딴짓을 하거나 다른 거 하고 있는 동안에 이 D램이 있는 걸 갖다가 플래시 쪽에다가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CPU가 이 플래시 쪽 칩을 연결하지 않을 때를 이용해서 D램에 있는 내용을 플래시에다 쓰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CPU가 또 이 데이터를 저장해 주세요 하면 CPU 데이터를 받아갖고 여기다가 또 막 D램 쓰겠죠. 그죠? 쓰고 난 다음에 CPU가 또 플래시 쪽을 부르지 않고 이 기억 소재 쪽을 부르지 않고 가면 다른 거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다음 거를 이제 플래시에 쓰겠죠. 그러다가 CPU 쪽에서 받은 거를 충분히 받아갖고 이쪽에 CPU에서 미리 받았던 걸 쓰는 와중에 계속 들어오면 이제 D램 쪽에 데이터가 잔뜩 쌓이겠죠. 그래서 D램이 꽉 차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못 받죠. 그러면 CPU가 이거 기억해 주세요라고 이거 저장해 주세요라고 D램 쪽에 보내면 D램이 꽉 차서 못 하죠. 그럼 이 D램이 이게 공간이 빌 때까지 이쪽에 있는 걸 갖다 플래시에 쓸 때까지 CPU에서 기억해 주세요라고 저장해 주세요 이야기해 준 데이터를 안 받습니다. 안 받고 D램 있는 데이터 어느 정도 써서 공간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세요라고 CPU 쪽에 연락을 주죠. 그러니까 이 D램의 용량이 찰 때까지는 아주 빠른 속도가 되는데요. 거의 꽉 차버리면 플래시의 속도가 외부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D램의 양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D램을 충분히 만들긴 하는데 너무 많이 만들면 나중에 또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D램은 전원을 꺼버리면 데이터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날아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D램에 있는 데이터를 플래시에 쓰지도 못하고 CPU는 이 플래시 있는 이 패키지에 저장한 줄 알았는데, SSD에 저장한 줄 알았는데 웬걸? 전원이 꺼져버리니까 D램에 있는 데이터가 날아가면서 플래시에는 데이터가 저장되지도 않은 상태로 상황이 끝나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원이 나간다. 전원이 나가면 이 D램의 데이터를 무조건 플래시에 저장을 하고 전원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D램이 전원이 나가버릴 때, 파워를 오프 시킬 때 이 D램에 있는 데이터를 플래시 쪽에 저장을 할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여기다가 커패시터를 잔뜩 붙여놓습니다. D램의 용량을 플래시에 저장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외부에서는 전원이 꺼졌지만 내부적으로는 전원이 안 꺼지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에는 충분한 커패시턴스를 넣어서 그 커패시턴스에서 전력을 공급받아서 D램이 플래시에다가 데이터를 막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을 하는데 이때 전원이 꺼졌을 때 커패시터에서 전력을 받아서 플래시에 저장할 때는 이게 이 D램에서는 CPU에서 받은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어느 주소에 01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도 받고 주소도 받고 두 가지를 다 받았을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 플래시에다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것을 빠른 속도로, 왜냐하면 이 커패시턴스에 있는 전력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플래시의 특정 지역에 놓고 그냥 무조건 덤핑합니다. 있는 그대로 위치 찾아가는 게 아니고 쫙 무조건 써놓는 거죠. 무조건 딱 써놓고 이 공간은 전원 꺼질 때 여기 써놨어, 이것만 기억하고 끝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전원이 들어옵니다. 전원이 들어오면 CPU는 부팅할 거고요. 이 플래시 들어있는 SSD도 부팅을 합니다. 부팅하고 난 다음에 꺼지기 전에 막판에 잔뜩 집어넣어놨던 이 데이터를 다시 D램 쪽으로 쫙 불러들이죠.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막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이고 난 다음에 CPU가 부팅하고 있는 동안에 쫙 불러들였던 걸 이제 그때서는 또 기억 장소 맞춰서 차례차례 씁니다. 그러니까 CPU가 다른 거 하고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D램의 걸 갖다가 플래시에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 이런 거죠. 멀티피셀을 쓰게 되면 SLC에 비해서 쓸 때 파워도 많이 먹히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멀티피셀이 MLC, TLC, QLC, HLC 이렇게 할 때 이 전력이 많이 드니까 커패시터 많이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물리적 공간, 예를 들어 이 커패시터를 축전지를 잔뜩 붙여놔야 되는데 붙이는데 한계가 존재하죠. 한계가 존재하면 D램의 양이 제한이 됩니다. 이 축전지 양 때문에. 그러니까 MLC, TLC, QLC, HLC 갈 때, HLC 같은 거 이런 거 갈 때 문제점이 뭐냐면 D램이나 플래시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카패시터 붙이는데 용량의 한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더 못 붙인다. 그래서 HLC 같은 거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TLC, QLC 나오고 난 다음에 HLC가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플래시가 생각보다 외부적으로 스펙상으로는 빠른데 동작하다가 어느 순간 아주 CPU가 많이 불러들이면 스피드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D램이 차버리든지 플래시 반응이 늦든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 플래시가 멀티레벨 이렇게 많이 쓰고, 그리고 플래시 소자가 생각보다 에러율이 있습니다. D램이나 SRAM 같은 이런 소자는 무조건 1을 쓰면 1이 써지고 0을 쓰면 0이 써지고 그 다음에 1을 제대로 읽고 0을 제대로 읽고 이렇게 해서 에러율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플래시는 에러율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1%, 2%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용량을 쓰기 때문에 뭐 기가비트, 뭐 테라비트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것도 몇 빛이라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컴퓨터 계산할 때. 그래서 에러 커렉션 코드라는 걸 쓰게 됩니다. 에러 커렉션 코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뭐 10, 10, 01, 뭐 01 이렇게 쭉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추가로 몇 bit을 더 저장을 하는 거죠. 몇 bit을 더 저장을 해서 그 두 개 그걸 뭉쳐서 그 한 덩어리로 봐서 나중에 읽어 드릴 때 1의 개수, 0의 개수 맞는지 틀리는지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읽은 다음에 계산을 해서 그게 리얼 데이터라고 다시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플래시에 저장한 데이터를 가로 세로로 뭐 이렇게 해서 서로 비교해 봐갖고 그 에러 커렉션 코드를 보고 제대로 된 데이터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러 커렉션 코드 때문에 추가 계산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나는 8bit을 저장하려고 했지만 에러 커렉션 코드를 추가로 넣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8bit 저장을 하려면 예를 들어 13비트를 실제로는 13비트를 저장해야 되는 일이 생기거나 그보다 더 많은 bit을 저장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에러율이 SLC에 비해서 MLC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MLC보다는 TLC, TLC보다는 QLC가 많습니다. 그래서 SLC는 8비트를 저장하지만 예를 들어 TLC는 뭐 13비트를 저장한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SLC하고 TLC하고 3배의 용량 차이가 날 거다. 같은 피지컬한 이 플래시 메모리 같은 거에서는 예를 들어 그 플래시 메모리를 SLC로 동작시킬 수도 있고 TLC로 동작시킬 수도 있습니다. 요새 그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SLC로 만들었을 때 1bit이 저장되면 TLC로 만들면 3bit이 저장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SLC는 1bit을 저장하고 뭐 에러 커렉션 코드를 갖다가 뭐 한두 bit만 집어넣는다 하면 TLC로 저장할 때는 에러 커렉션 코드로 추가로 5bit, 6bit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배 차이가 안 나고 실제는 2점 몇 배만 차이 난다는 거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에러 커렉션 코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스토리지 용량하고 실제 피지컬하게 들어가 있는 용량하고 실제 저장되는 용량, 의미 있는 용량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바이트 8bit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요즘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8bit 이상을 쓴다. 8bit만 저장하는 플래시 메모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 비휘발성 메모리라서 8bit을 저장해 놓으면 8bit이 그대로 유지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완전 비휘발성이 아니라서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일부 bit이. 그래서 에러 커렉션 코드가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처음에 잘못 썼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플래시 메모리 SSD가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뭐 플래시 메모리 SSD를 쓰다가 1년 동안 안 쓰고 냅뒀다가 새로 켜면 이게 일부 bit이 정상 동작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무조건 그런 일이 안 되게 만들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SSD를 사용할 때 쓰지 않더라도 컴퓨터에 전원을 넣어놓고 있는 동안에 CPU가 그 SSD를 액세스 서로 뭐 불러들이지 않더라도 이 SSD 시스템 자체에서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읽어갖고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다시 쓰고 뭐 이런 행동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플래시 메모리가 정확하게 완벽한 비휘발성 메모리다. 그렇지는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처음에 플래시 메모리가 처음 나올 때 인듀어런스라고 해갖고 10만 번을 쓰고 지우고 하더라도 문제없게 만들었는데요. 요즘은 이게 좀 스케일링 다운돼서 사이즈가 작아지잖아요. 그럼 이 인듀어런스 그만큼 확보하기 어려워지고요. 그거보다는 인듀어런스 점점 줄이면서 이렇게 오퍼레이션 관점에서 운영 관점에서 에러 커렉션 코드를 쓴다거나 중간중간에 읽어갖고 에러가 있으면은 다시 보정해 준다거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가 완전하지 않다. 그리고 실제 플래시 메모리는 너무 느린데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스피드는 D램에서 인터페이스를 해서 외부적으로는 좀 빠르게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자체의 동작 원리라기보다는 플래시 메모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플래시 메모리의 속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가 멀티빗셀로 갈 때 협의에서는 멀티빗셀이 2빗이지만 광의에서는 모든 레벨의 멀티빗셀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았습니다.